윤리와 사상 수능 문제에 대한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재생하여 학습 효과를 높여보세요. 인위적인 노력으로 본성을 변화시켜 사회 규범을 내면화해야 하는가? 5. 순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욕망을 지님으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보았으며 현명한 군주가 예를 만들어 다스리면 이런 다툼을 없앨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의 기능 확대는 현재 경제 형태들의 근본적인 파괴를 피할 수 있는 실행수단이다. 정부는 도로 건설, 주택 건축 등의 공공사업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케인스는 정부의 기능 확대와 공공사업 유효 수요 창출을 주장하였다. 정부의 경제 계획은 개인의 자유를 철저하게 파괴한다. 반면에 개인들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서의 자유경쟁은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이네크는 정부의 경제 계획을 부정하였으며 개인들의 자유경쟁을 강조하였다. 유효 수요의 창출을 위한 투자 정책을 세워야 하는가? 5. 케인스는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유효 수요의 창출을 위한 투자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로운 고용과 해고로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가? 5. 하이에크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다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민주적 방식의 국가경제계획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5. 하이에크는 국가주도의 경제계획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사적 소유권과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는가? 5.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자본주의 경제 원칙인 사적 소유권과 경제적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적 규제가 허용되어야 하는가? 5.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시장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법적 규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절제는 이성적 존재자에게서 발견되는 덕으로 쾌락의 반대편에 서 있다. 우리는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에 따라 행동할 때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해를 입을 것도 없다. 아우렐리우스는 신과 인간에게 공통된 이성, 즉 로고스에 따른 삶을 강조하였다. 절제는 풍성적인 덕으로 지나침과 모자람에 의해 파괴되고 중용에 의해 보존된다. 절제 있는 사람은 올바른 이성이 규정하는 대로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풍성적인 덕과 중용을 강조하였다. 개인의 참된 행복은 덕에 따르는 삶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 5.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으로 보았으므로 덕에 따르는 삶을 통해 개인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에 따른 삶이 덕에 따른 삶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덕을 발휘하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가? 5.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렐리우스는 덕을 발휘하면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덕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은 자발성의 영역 안에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있는 삶의 실현은 외적인 조응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덕 있는 삶의 실현을 위한 모든 조건은 자발성의 영역 안에 있는가? 5. 아우렐리우스는 덕 있는 삶의 실현은 외적인 조응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이성의 명령에 따라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5.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명령에 따라 마땅한 방식으로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이성의 명령에 따라 두려움의 감정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아우렐리우스는 이성의 명령에 따른다면 두려움의 감정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인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5.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렐리우스는 모두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인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이유는 그가 점점 나아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과정으로서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듀이는 도덕적 인간도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어떤 사람이 비겁한 자이거나 영웅인 이유는 그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정의되는 것은 인간이 세계 속에 실존한 이후의 일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로서 매 순간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았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 지식을 적용해야 하는가? X. 듀이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행위자가 지니는 유용성 가치는 행복이라는 최고선에 따라 결정되는가? X. 듀이는 유용성의 가치가 행복이라는 최고선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지 않았으며 도덕적 인간도 고정불변하는 최고선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인간 본질을 결정하는 외적 존재를 통해 실존을 자각해야 하는가? X. 사르트르는 인간 본질을 결정하는 외적 존재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존적 불안 극복을 위해 관습적 규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X. 사르트르는 실존적 불안 극복을 위해 관습적 규범이 아닌 주체적인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현실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5. 사르트르와 듀이는 현실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신은 곧 자연이다. 개별적 존재는 신의 속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다. 정서는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신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변용이 타당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정서를 능동이라고 이해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동이라고 이해한다. 스피노자는 신은 실체이고 자연은 양태라고 보았으며 정서는 신의 변용이자 관념이며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으로 구분하여 이해하였다. 신은 유일한 실체로서 모든 자연 세계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가? X. 스피노자는 신은 자연 밖에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보았다. 쾌락을 억제해야만 이성의 힘으로 비로소 지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X. 스피노자는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인식에서 생기는 정신적 만족이라고 보았다. 자연은 인과적 관계를 넘어선 목적의 필연성으로 정해져 있는가? X. 스피노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하는가? 5. 스피노자는 정념에 속박되지 않은 사람도 타당한 원인에 대한 명확한 관념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선은 양태가 지닌 특성으로서 자기 보존을 위한 활동 능력 그 자체인가? X. 스피노자는 우리의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선이라고 보았다. 쾌락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쾌락을 선택하는 것도 항상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니다. 고통의 제거를 넘어서는 쾌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는 어떠한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모든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로서의 쾌락을 추구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였다. 쾌락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며 고통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입법자는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 그것의 강도, 지속성,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벤담은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고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 또는 쾌락이라고 주장하였다. 쾌락은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고통이 없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최대한의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밀은 벤담과 달리 쾌락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쾌락의 양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적 공리주의를 제시하였다. 사려 깊음과 정의는 궁극적으로 쾌락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가? 5. 에피쿠로스와 벤담,
밀 모두 사려 깊음과 정의 등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쾌락에 의해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행위의 선악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는가? 5. 에피쿠로스와 벤담, 밀은 행위의 선악을 평가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도덕적 이상 실현을 위해 공적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X. 에피쿠로스는 공적인 삶을 멀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도덕적 이상 실현을 위해 공적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5. 벤담과 밀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도덕적 이상인 공리의 실현을 위해 공적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경험이 행위의 동기를 유발하는가? 5. 에피쿠로스, 벤담, 밀 모두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경험이 고통을 제거하려는 행위의 동기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이가 바라여 사단이 되는데 여기서 바라는 바탕은 기이지만 실제 그렇게 바라게 하는 것은 이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말을 이끄는 주인이므로 가는 것은 말이지만 말을 가게 하는 것은 사람인 것과 같다. 이황.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바라고 기가 이를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질 수 없다. 다만 성이 바란 이후에 이를 위주로, 기를 위주로 말하는 것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와 기가 서로 바라는 것은 아니다. 2. 이는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보고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바라고 기가 탄 것으로 보았다. 정은 그 연원에 따라 이나 기로만 존재하는가? X.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정은 그 연원에 따라 이나 기로만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이와 기로 구성되어 존재한다고 보았다. 칠정은 기가 이의 주제를 벗어나면 결코 선이 될 수 없는가? 5. 이황은 선과 악의 갈림에서 이의 주제 유무가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칠정은 기가 이의 주제를 벗어나면 선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사단은 반드시 성이 바래야만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인가? 5. 이는 사단은 성이 바래야만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았다. 이는 기가 바라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되는가? 5. 이황과 이는 모두 성리학자로서 이는 기가 바라게 하는 원인과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민주주의는 어원상 국민과 통치의 합성어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통치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민주주의는 국민이 실제로 지배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동선과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정치 엘리트들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을 통해 권력을 획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국민의 주된 역할은 직접적으로 또는 중간기구를 통하여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에 머물러야 합니다. 슈페터. 슈페터는 민주주의를 엘리트가 대중의 승인을 얻고자 자유롭게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았다. 국민은 대표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권을 행사하는가? 5. 슈페터는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자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권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절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가? X. 슈페터는 민주주의가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특정 개인들에게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 일반 시민은 소수 정치인보다 합리적인가? X. 슈페터는 일반 시민은 엘리트보다 비합리적인 편견을 가지거나 충동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국가 구성원 모두의 의지가 반영된 유일한 공동선이 존재하는가? X. 슈페터는 국가 구성원 모두의 의지가 반영된 유일한 공동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정치 엘리트는 국민 여론으로 형성된 정책의 집행자 역할만을 하는가? X. 슈페터는 정치 엘리트가 자율성을 발휘하여 법과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호연지기는 지극히 크고 강하며 도와 의를 짝으로 삼는다.
이것은 의가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번의 의로운 행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맹자. 맹자는 의로운 행동을 반복하는 지비의 과정을 통한 호연지기를 강조하였다. 좌망은 자신이 육신과 총명을 모두 무너뜨려서 그 형체와 지식을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와 하나로 융합된 상태이다. 장자. 장자는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한 수양 방법으로 자기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어버리는 좌망과 마음을 비워 깨끗이 하는 심재를 제시하였다. 대인도 삶이 궁핍해지면 양지를 잃게 되는가? X. 맹자에 따르면 양지는 대인이 삶이 궁핍해진다고 해서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다. 천명을 받은 군주는 민심을 잃어도 결코 쫓아내서는 안 되는가? X.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 그 군주를 바꿀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주장하였다. 누구나 마음을 텅 비우면 성인이 될 수 있는가? 5. 장자는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심재의 수양 방법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본성을 보존하려면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야 하는가? 5. 맹자와 장자는 모두 본성을 보존하려면 사사로운 욕심을 줄여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자유를 절대적 의미에서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없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이때 우리가 옹호해야 할 자유는 언제나 로부터의 자유이다. 벌린.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고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적극적 자유가 아닌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우리의 권리는 역사적인 것이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기에 관습과 법이 인정할 때만 권리가 된다. 법의 지배하에서는 누구도 자의적 의사를 타인에게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비론리. 비론리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공화국을 진정한 시민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이 지닌 천부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가? 5. 벌리는 자유주의 사상가로 개인이 지닌 천부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인이 지닌 천부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가? X. 비론리는 공화주의 사상가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한 노력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비자의적 권력의 존재는 언제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가? X. 비론리는 비자의적 권력인 법의 존재를 통해 개인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 의한 간섭의 부재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가? 5. 벌리는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고 주장하였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 의한 간섭의 부재만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가? X. 비론리는 타인에 의한 간섭이 없더라도 자의적 권력의 지배가 있다면 개인의 자유는 침해된다고 보았다. 법이 지배하에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이 허용될 수 있는가? 5. 벌리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였지만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한 것은 아니며 법에 따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이 지배하에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이 허용될 수 있는가? 5. 비론리는 자유의 실현을 위해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개입이 법의 지배하에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해석자이다. 인간은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만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베이컨. 베이컨은 자연을 자연과학적 지식을 참된 지식으로 보고 이러한 지식을 통해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감은 도덕적 구별의 원천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과 거리가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 낯선 사람보다 친숙한 사람에게 더욱 잘 공감한다. 그래서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이 요구된다. 흉은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자기중심주의적 관점을 극복하고 도덕이 보편성을 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 진리는 추론 없이 경험에서 도출되어야 하는가? X. 베이컨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수집된 사실들로부터 일반적 원리를 추론하는 귀납적 방법을 강조하였다. 공감도 편향될 수 있으므로 반성과 교정을 필요로 하는가? O. 휴문 공감도 편향될 수 있으므로 반성을 통해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성은 감정과 병행하여 정념을 실행하는 의지를 촉발하는가? X. 휴문 감정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이성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았다. 지식의 확장에는 자연에 대한 관찰이나 실험이 요구되는가? 5. 베이컨과 휴문 모두 지식의 확장에는 자연에 대한 관찰이나 실험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평화는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필요하다. 평화조약에 의해 전쟁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지만 전쟁 상태가 영원히 종식되지는 않는다. 칸트는 국가들이 서로 도덕적 관계에 있으며 비합리적인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평화는 어떠한 폭력도 없는 상태이며 비폭력적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갈퉁은 평화학자로서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극복한 상태를 진정한 평화로 보았다. 각 국가는 자유 보장을 위해 평화연맹에 주권을 위임해야 하는가? X. 칸트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평화연맹에 각 국가의 주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인간 소외도 평화 실현을 방해하는가? 5. 갈퉁은 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인간 소외를 구조적 폭력으로 간주하고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이 사라져야 한다고 보았다. 폭력 주체의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폭력이 성립되지 않는가? X. 갈퉁은 폭력 주체의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도 폭력은 성립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지향하였다.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 없이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한가? 5. 칸트는 확정 조항이 담긴 영구 평화론을 통해 평화를 위한 예방적 처방을 주장하였으며 갈퉁은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제거하는 예방적 처방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음속 측은지심을 이끌어 기르면 어진 정치를 행할 수 있으니 측은지심이 어진 정치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를 실에 비유하면 측은지심은 실뭉치와 같고 이것을 풀어내면 효제를 할 수 있으니 어느 것이 근본이고 말단이겠는가? 맹자가 직접 사단을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물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풀이했으니 단이 시작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뜻을 생각하시어 어진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사단을 인간이 타고난 선한 마음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사단의 단을 실마리 서로 해석하는 성리학자들과 달리 시작시의로 해석하였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을 공경하는 덕이 측은지심의 근본인가? X.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덕이 일상생활에서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형구의 기호에는 어떠한 도덕적 욕구도 내재되어 있지 않은가? 5. 정약용은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니고 있는 생리적 기호로 형구의 기호에는 어떠한 도덕적 욕구도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인간만이 지닌 성은 기질에 따라 선악의 향방이 변할 수 있는가? X. 정약용은 인간만이 지닌 성인 영지의 기호는 기질에 따라 선악의 향방이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선을 좋아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로 부여된 천명인가? X. 정약용은 인간의 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기호라고 보았다. 12지심을 시작으로 삼아 확충하면 성으로서 질을 형성할 수 있는가? X.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덕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모든 사람은 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실천 이성에 부여된 제1원리는 선이라는 개념 위에 세워졌다. 선은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다. 가 그 원리이다. 따라서 자연법의 제1계명은 선은 행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며 악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영원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으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적 본성에는 신의 의도로 향하는 선한 성향이 없는가? X. 아퀴나스는 인간의 이성적 본성에는 신의 의도로 향하는 선한 성향이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인간 본성에 부여된 원리에 기초해야 하는가? O. 아퀴나스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인간 본성에 부여된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가? X.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며 이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 즉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등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자연법에 근거한 실정법을 추구하기만 하면 참된 행복에 도달하는가? X. 아퀴나스는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간법이 자연법에 위배되어도 그러한 법은 영원법에 부합될 수 없는가? X. 아퀴나스는 자연법을 위반할 경우 실정법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았다. 치질한 내 마음의 양지를 끝까지 확충하는 것이다. 만약 치지하지 못하면 악을 미워해야 함을 알면서도 미워함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 왕수인은 경물치지를 내 마음에 부여된 양지를 사물에까지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치질한 모든 사물 각각의 이치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지하면 알지 못하는 바가 없으니 그 불선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주희는 경물치지를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알을 극진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마음의 천리를 깨달아 객관적 사물이 지닌 이치를 알 수 있는가? X.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객관적 사물이 지닌 이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음을 바로 잡으면 양지는 별도의 학습 없이 획득되는가? X. 왕수인은 양지를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획득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선은 측은지심의 실마리인 인을 통해 확증되는가? X. 주희는 인을 측은지심의 실마리라고 보지 않았다. 개별적인 도덕 실천보다 궁리를 통한 알을 중시해야 하는가? X. 주희는 개별적인 도덕 실천보다 궁리를 통한 알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진정한 알을 실현하는 수양인 치지를 이루어야 하는가? O. 왕수인과 주희는 모두 진정한 알을 실현하려는 수양인 치지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모든 것은 오직 식일 뿐이다. 식에서 떠나지 않는 법은 부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은 양극단을 벗어나 중도에 부합한다. 세친. 대승경전에서는 준회의 세계가 단지 마음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라고 한다. 여기서 단지라는 말은 대상을 부정하는 것이지 그 대상을 경험하는 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세친. 모든 것은 공하지 않다면 생겨남도 없어짐도 없다. 인과 연에서 생겨나는 일체 법은 공이고 가명이며 중도에 부합한다. 용수에 의하면 중도에 따르는 깨달음은 실제로서의 있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다. 영원불변의 나를 상정하는 자아의식은 자성을 지니는가? X. 세치는 영원불변의 나를 상정하는 자아의식이 자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세 속에 오염된 의식을 전환하여 맑은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O. 세치는 수행을 통해 식을 변화시켜 분별이 없는 마음인지를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 인연의 화합에 의해 생겨난 사물은 임시적으로 존재하는가? O.
용수는 연기설을 바탕으로 공사상을 제시하면서 모든 현상은 일시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중도를 지향해야 하는가? 5. 세친과 용수는 모두 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예지 세계의 성원인 동시에 감성 세계의 성원이기도 하다. 예지 세계에 속하는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기 의지의 원인성을 자유의 이념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자유의 이념이 나를 예지 세계의 구성원으로 만들므로써 정언 명령이 가능해진다. 칸트는 예지 세계에 속하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유의지는 도덕 법칙에 속박된 의지와는 다른 종류의 것인가? X. 칸트는 자유의지를 스스로 도덕 법칙에 따르려는 자율적 의지라고 보았다. 자기 행복의 추구는 직접적 의무는 아니지만 선의지를 증대하는가? X. 칸트는 선의지가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실천하려는 의지이며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로 보았으며 자기 행복의 추구가 이러한 선의지를 증대한다고 보지 않았다.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인가? X. 칸트는 도덕 법칙이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이라고 보았으며 도덕 법칙에 적합한 준칙이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에게도 정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가? X. 칸트는 이성을 지닌 완전한 존재인 신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의지의 자율은 감성 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가? 5. 칸트는 의지의 자율은 감성 세계의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닌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여 세운 인격이다.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만 전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국가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공동이해를 관철하는 정치적 형태이다. 프롤레타리아는 혁명을 통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마르크스는 국가를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노동자 혁명을 통한 계급과 국가의 소멸을 주장하였다. 국가는 전체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현하는가? 5.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국가는 전체 구성원의 평화와 안전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으로 출현하는가? X. 마르크스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통제할 목적으로 국가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의의 실현은 동의에 의해 설립된 주권에 근거하는가? 5.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정의의 실현은 동의에 의해 설립된 공통의 강제력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시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해야 하는가? 5. 홉스는 시민은 주권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는 인간의 자아 실현의 기반이 되는 정치적 중립 조직인가? X. 마르크스는 국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자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라고 보았다. 모든 법이 비어 고요한 것이 열애의 좌이고 생겨남이 없고 소멸함도 없는 것이 열애의 선이다. 근본 바탕이 청정하고 깨달음의 본체가 뚜렷이 밝음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곧 견성성불이며 열애의 직연이다. 해능은 사람이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성을 직관하면 단박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도노를 주장하였다. 한 마음은 부처가 체득한 것이므로 이 마음을 일컬어 불성이라고 부른다. 이는 여러 경전들의 부분을 통괄하는데 마치 모든 물줄기가 바다로 모이듯 한 마스로 돌아가게 한다.
원효는 1심은 깨끗함과 더러움, 참과 거짓, 나와 너 등 일체의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는 절대불이한 것으로 보았다. 교회 별전을 중시해야 하는가? 5. 해능은 선종사상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하는 교회 별전을 중시하였다. 화쟁을 통한 경전 해석을 중시해야 하는가? 5. 원효는 화쟁을 통한 경전 해석을 중시하였다. 도노돈수를 중시해야 하는가? 5. 해능은 단박에 깨닫게 되면 점진적 수행이 없어도 된다는 도노돈수를 중시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